이제 오늘 두 번째 날인데요. 두 번째 날이 제일 어려운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어제 내용과의 연계가 중요하겠죠. 어제 어떤 내용 들었었는지 첫째 날 내용 아주 간략하게 요약 한번 해볼게요. 첫날 강의 요약. 합격해야 안녕합니다. 그리고 부종식 원스톱 행정쟁송법 서브는 아주 다이어트된 얇은 교재이고 옆으로 공부해야 한다. 옆으로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말씀드렸어요. 실용성 있는 교재를 다루는 만큼 기출문제에 나올 수 있는 순서대로 엮었다 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그리고 2017년 기출문제에 관해서는 이런 출제 오류의 급에 해당되는 아주 중대한 허점도 수험생으로서 고도의 수험상식에 입각해서 타고 넘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두면 상대적으로 상황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도 보여드렸습니다. 이 다음 말은 교수님들 채점평에 나온 말이에요. 응시한 모든 수험생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네, 저도 전합니다. 컨텐츠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처분 등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처분 등의 개념을 하기 전에 일단 대상 요건, 그 대상 적격부터 시작한 소송 요건 전부를 적어주라고 말씀드렸죠. 대, 원, 익, 피, 전, 관, 기 다 적으셔야 됩니다. 이건 기계적으로 적을 수 있도록 연습하세요. 처분 등 개념으로 시작했습니다.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에 등장하고요. 행구직공,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권권력의 행사. 또 거준제, 이게 처분 등이에요. 행구집공이란 말은 강학상의 행정행위 개념에서 등장하는 행정청이 행하는 공법적인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일, 그러니까 행공구집 이란 말이랑 일치하죠. 그러니까 사실상 처분 등이란 말은 행정행위라는 말이랑 사실상 거의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쟁송법적 개념서를 따라서 더 넓은 개념으로 보는 것은 거부행위, 준하는 행위, 재결 등등이 포함되는 더 넓은 개념이다 라고 한 건데, 사실 이것도 약간의 어폐가 있는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행정행위 개념에는 거부행위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행정행위를 신청했는데 거부하면 그거는 당연히 행정행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하는 행위와 재결, 이게 실질적으로는 전통적인 실체법적 행정행위보다 새로운 내용, 실체적인 내용을 갖는 새로운 확장된 범위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거부행위의 처분성이요, 거준제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행정행위 이외에 우리가 선택한 쟁송법적 처분 개념에 속하는 대표적인 문제가 되는 것들이잖아요. 전통적인 행정행위에 속하는 문제가 없어요. 그게 행정행위라는 것. 그러니까 대상 적격이 있어서 행정소송의 방식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문제가 안 나오겠죠. 문제가 나오는 거는 그게 대상 적격이 있는 거 맞아? 라고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의심을 할 법한 거예요. 대충 공부하면 잘 헷갈릴 수 있는 거, 이런 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거준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따로 떼서 대상 적격에 정말 속하는가, 대상 적격에 속하다고 보기 위해서 어떤 요소를 갖춰야 된다고 볼 것인가에 관한 아주 활발한 논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행위의 처분성 이야기를 보기 전에 최고, 최장, 둘째 날이라고 적어드렸습니다. 행정쟁송법 전체 수업에서 오늘 내용이 제일 어려워요. 가장 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업에서 정말 집중해 주시면 앞으로 행정쟁송법 전체, 또 법학 전체를, 공법학 전체를 이해하는 굉장히 날카롭고 정교한 체계를 내
이론적인 무기로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거기까지 따라오시기를 바라고요.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되면 정말 흥미롭게 행정쟁서법 책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셔도 말씀드렸어요. 우회로가 있습니다. 외우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암기 대상을 확정하고 줄여주는데 여러분들이 곧 보시게 될 행정쟁송법 서브요. 최적의 교재입니다. 아주 짧은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부담만 지시면 답안지에 써야 될 내용들을 챙겨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거부행위라고 그랬었잖아요. 굉장히 복잡한 여러 행위자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는 상황들이 일단 행위자가 많아서 복잡해요. 영상을 하나 보시죠. 네, 영상을 보겠습니다. 경상북도 구미에 있는 불산 공장입니다. 작업자가 탱크로리 위에 올라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불산이라는 대단히 위험한 화학약품을 다루다가 이렇게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이분 돌아가셨고요. 작업자 5분이 더 돌아가셨고 농경지 200헥타르가 못쓰게 됐고요. 자동차가 약 1000여 대 정도 사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불산은요, 플루오르화 수소산이라고 부르죠. 유리면을 부식하는 데 씁니다. 반도체 기판을 부식시킨다든가 정밀 전자제품을 사용하는 데 많이 쓰여서 부식을 시킨다고 했잖아요. 유리처럼 단단한 표면을 부식시키니까 눈, 각막, 모든 수분이 있는 물질에서 수분을 전부 빼앗아 간다고 해요. 부식시키면서 정말 치명적인 화학 물질인데 경북 구미 아까 보셨던 화면은 작업자가 탱크로리에 들어있었던 불산을 화학물질 공장에 있는 저장 탱크로 옮겨 담는 과정에서 밸브를 연결하다가 압력 조절에 실패해서 밸브 결착에 실패해서 생긴 사고예요. 사고는 생길 수 있죠. 어디서나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곳의 문제는 뭐였었느냐면요, 이중 차폐 장치가 없었어요. 일단 작업자가 방호복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새어 나오게 되면은 본인의 건강에 치명적인데도 불구하고 방호복, 방호 마스크 쓰지 않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새어나간 불산이 공기 중으로 떠다니면 실제로 구미에서 생겼었던 일인데 지나가는 길에 있었던 농작물들은 다 말라 죽었어요. 가로수까지 전부요.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탱크롤이랑 저장 탱크랑 연결하는 작업을 하는 그 지역은 밀폐된 장소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설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긴 이런 끔찍한 사고가 있었는데 이 주변에서 화학물질을 다루고 있는 굉장히 유해한 화학물질을 다루고 있는 이 공장 휴브 글로벌이라는 회사였었는데 인근에 과수원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 특히 포도 농장들이 많은 피해를 받았었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과수원을 하고 있는 인근 주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불산 공장에 대한 도지사의 관할 행정청의 시설 개선 명령, 영업 허가 등등의 행정행위에 의해서 자신에게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겠죠. 자기가 재산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과수원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런 상황이 전제가 되는 문제점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등장인물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리고 대표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내용 한번 들어가 보죠. 문제점 제목은 행정청의 거부행위의 처분성입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아셔야 돼요. 대상적격인데 전형적인 행정행위는 당연히 인정되니까 거준죄를 다루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거부행위. 행정소송법 규정을 보면
행구집공, 그러니까 행공구집이죠. 전형적인 행정행위 이외에도 그걸 신청했는데 거부하면 처분이라고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 처분 등이라 함은 행구직공의 행사 또는 그 거부도 처분 등이라고 했죠. 처분에만 국한해 생각해 보더라도 전형적인 행정행위, 그 거부, 준하는 작용, 이게 모두 처분이라는 이야기를 이미 행정소송법 법 조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바로 될 것 같아요. 대상적격 인정될 것 같습니다. 처분 신청을 거부하면 바로 처분 등에 해당되는 것이지, 법령상 법규 법문원을 보게 되면 여타의 추가 요건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실천적인 문제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거부 처분, 온갖 희한한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거부 처분 상대방에게 소송 제도를 제한 없이 개방하는 것, 뭐 시쳇말로 개나 소나 소송할 수 있게 하는 거, 판사님들이 매우 피곤하겠죠. 뭐 그냥 농담 삼아 외계인이 침공할 줄 모르니 지구 방위대를 조직해 주십시오 라는 신청을 했어요. 신청의 대상이 처분이죠. 지구 방위대를 소집하면 내가 징집될 가능성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내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많이 생길 텐데, 그런 거 그거 대상적격 인정해야 돼? 라는 고민을 현실적으로 한 거예요. 실제로 판사님들이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학설로는 어떤 식으로 구체화되는지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